몇백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킨 나무처럼 변하지 않는 꿈이 있습니다. 내 꿈은 의상 디자이너입니다. 꿈을 찾자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꿈을 뒤로하고 다른 일만 해왔습니다. 더 급한 게 있었기 때문인데요. 열심히 벌어서 좀 좋은 집 살고 싶어요. 애들도 방 있고. 아이들에게 좋은 집을 사주고 싶어 쉬지 않고 일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10,000원 받았어요. 힘들어요. 하지만 돈은 벌어야 해서 그만둘 수 없어요. 안 무거워요? 그래도 꿈이 있어 버틸 수 있다는데요. 유정 씨의 코리안 드림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해 살아도 문득 고단한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63살의 남편 윤재림 씨와 캄보디아에서 온 아내 이유정 씨입니다. 아침부터 조기를 준비했는데요. 반찬 가짓수도 몇 개 안 되는 조촐한 밥상이지만 가족들이 함께 먹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야, 다 먹자. 기껏 구운 조기는 놔두고 김치만 먹는 남편 재림 씨. 유정 씨도 마찬가지인데요. 왜 그러나 했더니 조기 주인은 따로 있었네요. 정말 잘 써? 겨우 일어나 씻고 나온 성민이는 든든한 큰아들인데요. 한참 사춘기를 겪고 있습니다. 성민이가 나오자 유정 씨가 분주한데요. 가자, 빨리. 빨리 갖다 줘. 다 큰아들 밥을 먹여주는 것도 모자라 드라이기까지 대령합니다. 어떻게든 아침을 먹여서 보내려고 애를 쓰는데요. 승민이가 제일 바쁘게 만들어 아침마다? 네, 늦게 나와요. 그래서 자기 밥이 꼭 따라고 몇 개 줘야 돼. 아니면 밥 못 먹고 학교 가요. 빨리 시간 됐어. 엄마의 애타는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으련만 한 입만. 한 입만. 안 먹고다고? 왜 엄마가 먹여주기까지 하는데 왜 안 먹어? 아침에 배가 고파서 먹어도 배에 안 들어가요. 안 넘어가? 엄마의 관심이 고맙기보다 오히려 귀찮은 나이. 하지만 자식을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급하게 준비를 마친 성민이와 딸의 등교를 유정 씨가 시켜주는데요. 아침마다 애들 학교에 데려다 줘요? 네. 차, 성민이 차 없어서 저쪽 차가 좀 말이 좀 떨어지니까 차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소형차도 큰맘 먹고 구입했습니다. 중학생이 되며 성민이는 부쩍 말이 없어졌는데요.
나 유도학원 댕기면 안 돼. 에? 나 유도학원 댕기면 안 돼. 애들이랑 댕기고 싶은데. 그거 다녀고 싶어? 보내줘 좋은데 엄마가 좀 부담해서 못 보낼 것 같은데. 어렵게 꺼낸 걸 알기에 들어주고 싶지만 지금은 형편이 여의치 않은데요. 아이들의 꿈을 꺾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잠깐만 아까 엄마 봉투 좀 줘봐. 웬 검은 봉투인가 했더니 정말 고마운데? 소지품을 넣어 다니는 가방 대용이랍니다. 유정 씨의 핸드백인 셈이죠. 이따 학교 끝나면 아이스크림 싸 먹어요. 자 갔다 와. 아무 말 안 하는 성민이는 무슨 생각 중일까요? 사춘기인 아이들이 부쩍 걱정입니다. 잠깐만 누나야. 차 조심해야 돼. 하루에 용돈 1,000원씩 주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월급 받은 며칠도 안 되니까 1,000원만 줘도 좀 20일 남으면 없으면 500원 한 사람이. 우리 승민은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와요. 그 다른 애들은 학교 끝나면 자기 학원도 놀러 가고 어디도 같이 놀고. 근데 우리 성민은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가. 집에 와서 그냥 컴퓨터 앞에서 혼자 놀고. 좀 마음 너무 아파요. 너무 속상하고. 제가 애들 먹고 싶은 것도 바로 못 사주고, 애들가 용돈 주잖아. 못 사니까 다들 모아서 오늘 만나게 오늘 먹고 싶으면 앞으로 2주 뒤에 먹어야 돼. 자기가 모아서. 누가 뭐래도 귀한 아들, 딸. 먹는 것만큼은 다 해주고 싶은데 어쩌다 햄버거 하나도 월급날이 아니면 사줄 수 없는 현실을 살게 됐을까요? 아이들 앞에서 애써 참아왔던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유정 씨도 출근을 했는데요. 유정 씨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토마토 하우스 농장에서 일합니다. 일주일에 쉬는 날이 하루지만 집에서 가까운 게 최대 장점이죠. 일은 별로 힘들지 않은데 유정 씨를 정작 힘들게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해충의 피해를 막고 성장을 위해서 묘목을 키울 땐 어쩔 수 없이 농약을 쓰게 되는데요. 30도를 훨씬 웃도는 하우스 안의 뜨거운 열기도 잘 참았는데 유정 씨에게 농약은 견디기 힘든 고역입니다. 멀리서 몸까지 돌리고 피해보는데요. 기침이 멈추지 않는 유정 씨.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심합니다. 안 그래도 약 먹고 많이 들어갈 것 같아. 여기 간지러워? 네, 기침이 나와. 아, 약 먹어도? 네. 밖에 가서 바람을 쐬든가 그렇지 않으면 물도 한 모금 마시고 하고. 네. 본인 힘들어.
힘들거든. 몸이 약하니까 이렇게 조그만 농약에도 민감하게 이제 굴약도 먹으면은 그때뿐이지 또 와서 농약 한 대 와서 일하면 또 그렇고 또 그렇고 아우 기특하고 그래서 직장에서도 잘한다고 항상 칭찬이 자자하고. 사실 유정 씨는 농약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때문에 농장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죠. 괜찮아요? 머리 좀 아파요. 머리 아파요. 네. 목도 좀 목도 좀 안 좋고. 계속 일할 수 있어요? 일 안 하고 싶었는데 근데 제가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럼 참고 일해요. 참고 일해야 돼요? 네. 심할 땐 기침 때문에 숨쉬기 곤란한 상황까지 오지만 참는 법을 선택했는데요. 이유는 하나, 지켜야 할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들을 생각하면 제 몸 아픈 게 대수인가요? 그래서 유정 씨 금방 털고 일어납니다. 그 시각 아이들과 유정 씨가 떠난 집엔 남편 홀로 남았습니다. 아내가 겨우 물리고 간 밥상 뒷정리를 하는데요. 할 수만 있다면 요리도 해주고 싶죠. 이제 밥하고 이제 설거지 좀 해주고 그밖에 좀 빨래 말고 이거만 이제 이거 함께 아내가 직장에 다니며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집안일을 자연스럽게 남편이 하게 됐습니다. 돈 버는 아내와 살림하는 남편으로 역할이 바뀐 거죠. 아내에겐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내가 이제 돈을 못 벌어야 되지 좀 문제가 있고 우리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시간상도 요즘마다 모든 부분도 있고 이제 날마다 출퇴근이고 날마다 일한 게지 좀 고생한다고 봐야지 날씨 좋은데 힘들게 일할 아내를 생각하면 TV를 보는 것도 죄책감이 드는데요. 그런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TV를 바로 앞까지 가서 한참을 바라보는데요. 눈이 아무 이렇게 옆에 앉아갔어요. 사실 남편은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시기를 놓쳐 수술도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유정 씨가 실질적인 가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정 씨는 둘째를 낳고 얼마 후부터 식당과 공장을 전전했습니다. 분유값에 귀저귀에 2살 터울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돈이 들어가는데 생활비가 없으니 어쩔 수 없었죠. 쉬는 시간. 그런데 유정 씨는 쉬지 않고 반장님의 일을 거둔다며 옆에 앉았습니다. 이러니 기특하죠. 유재가 아직 끝나고 집에 가서 밥만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6시 일 끝났잖아요. 만약에 주문 들어온다 하면 배달 가요. 바로 또 배달해주고
밥은 예, 바로 집에 못 들어가요. 아, 집에 바로 못 들어가? 네. 그거 하고 집에 한 8시나 들어오면 그때서 밥이서 먹고 또 애기들 공부 같은 거 어떻게 케어는 누가 해주고 애기들 공부는? 그 애기 공부는 제일 걱정이에요. 제일 걱정이야? 네. 왜냐면 제가 한국 사람 아니잖아요. 지금 공부방 안 가요? 공부방 안 가요. 아, 아동센터 그런 데도 안 가고? 네. 이제 조금 애기들이 아직 어리니까 조금 더 크고 고등학교 가서 기숙사 들어가고 그러면 좀 편할 거예요. 이모도 옛날에 다 그랬어. 시간이 지나면 정말 조금은 편해질까요? 애기들 학교 생활은 뭐 회의 모임 같은 거 있을 때 어떻게 가? 학교에서 막 학부모들 막 나오시라고 하잖아. 네. 그럼 안 가, 아빠가 가. 오빠가 가서 했어? 그 어렸을 때는 아빠 한 번, 두 번도 가요. 근데 지금은 안 가요. 아예 못 가? 못 가요. 왜 그럴까? 자기가 눈이 좀 안 좋다고. 눈이 안 좋다고? 네. 제기 그러면 잘 안 보였단 그래서 아, 안 해줘. 네, 네. 내색은 안 했지만 남편의 시력 상실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15년 전 결혼을 할 때만 해도 남편의 눈은 문제가 없었는데요. 어려운 친정 형편으론 디자인 공부를 할 수 없어 결혼을 선택한 유정 씨. 결혼하고 꿈도 이루고 싶었는데 현실은 오히려 꿈에서 멀어졌습니다. 퇴근 후 유정 씨가 잠시 들를 곳이 있다는데요. 이래 봬도 그냥 달걀이 아니라 직접 양계장에서 가져온 유정란이랍니다. 한국에서 살아온 15년의 경험을 살려 이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걸 대신 구해다 주는 발로르스를 하고 있죠. 제가 일 끝나고 좀 계란이 좀 장사해요. 계란 다른 데 띄워서 그 친구들이 주문 오면 또 배달 갖다 주고 그런 거 해요. 네. 같은 처지의 이주민들을 돕고 돈도 버니 일석이조죠. 이제 우리 올라가야 돼. 못 내려와. 애기 때문에. 문 앞 배송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기 똑같은데? 안녕하세요. 계란이야. 감사합니다. 받았어요, 10,000원. 10,000원 받았어요. 10,000원 받았어요, 여기서? 네. 돌아가는 유정 씨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뭐 말할래? 오늘은 배달이 3건. 농장 일을 끝내고 하는 거라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운수가 좋은 날입니다. 안녕. 아, 오케이. 여기서는 돈 안 받아요? 입금해준대요. 입금은 오랫동안 거래하며 신뢰가 쌓여야만 가능한 서비스인데요. 세월 따라 방식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10년 넘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해요. 맨날 이렇게 산 지가 진짜 10년이 넘은 거예요. 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유정 씨 형편은 그대로입니다. 해가 다 저문 뒤에야 유정 씨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늦는 아내를 기다리다 마중까지 나와놓고 수고했단 말을 안 하는 남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남편의 표현 방식입니다. 감사하죠. 많이 도와주시니까. 많이 도움이 돼요? 네, 왜냐면 제가 좀 늦게 오잖아요. 빨래도 하고 청소도 했으니까 설거지도 했고. 근데 일어나 봐. 뭐 했어 오늘? 일어서 봐. 핸드폰에 뭐 했어? 이렇게 하면 어떡해. 유정 씨는 아이들의 방이 걱정인데요. 성민은 좀 대답해주세요. 그거 좀 그만해. 자대 전기장판 그거만 했고 그냥 볼 나는 못 돼요. 지름이 빨리 없어질까봐. 겨울에 안 추워요? 추워요. 이 애기 차도 이거 전기장판 있잖아요. 이거 들어도 잘 안 되잖아요. 춥잖아요. 우리 볼날 안 들으니까 잠바 입고 자. 리폴 덮고 잠바 입고. 근데 유나 거는 다 쪄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대포가 붙였어. 전기 나올까봐 그래서 이렇게 대포. 아, 전기가 흘릴까봐 네, 테이프 걱정. 붙여놓은 거예요? 걱정해서 그래서 제가 대포 붙였어. 이런 거.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이들이 종일 머무는 방인데 사방이 눅눅한 습기로 가득합니다. 여기 좀 안 쳤잖아요. 곰팡 많이 생기니까 습기가 좀 있으니까 애기가 좀 몸이 가려워요. 막 너무 심하면 병원 데리고 가요. 피부과. 네, 피부과 가서 약 바르는 거 조방 받고 자주 말 자기 방 있으면 좋겠다고 좀 이사 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그냥. 되게 불편한 점은 뭐 게임할 때 뒤에 있으니까 뭐 불편하고 좀 운동 같은 거 할 때 있으면 좀 신경 쓰이고 하고 뭐 좋은 점은 뭐 시키는 거 있을 때 그런 거 갖다 주는 거 이제 그런 거 좀 좋고. 그 시키면 누나 잘해요? 네, 잘해요. 잘해요? 싫어하는 점도 없고 왜 좋은 점도 없는데요? 오빠가 좋아요 그러면? 아니요, 너무 싫어요. 그럼 자주 싸워 아니면 그냥 무시해요. 여러 가지로 불편한 남매의 방입니다. 남편이 했어도 집안일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냄비가 나와 있네요. 냄비나 이런 것도 지금 장이 없어서 그냥 바닥에 놓는 거예요? 네, 다 고장나서 갖다 떨어져가지고. 아, 장이 고장나서? 네, 이렇게 하면 깨끗해요. 왜냐면 자주 닦으니까. 근데 안에가 엉망진창이 이렇게 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다 이렇게 생겼어요. 왜냐면 이제 문이라도 제가 반찬에다가 자주 닦으니까 바닥에는 깨끗해. 아무도 아닌데 근데 안에는 엉망진창이 다 고장나니까. 제가 한국 오기 전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17, 18년 되나? 남편이 젊은 시절부터 살았던 집인데 결혼 후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답니다. 다 곰팡 생겨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것도 촉촉해. 진해 있잖아요. 진해 펄 많은 거 그런 것도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이거 촉촉하니까 다 이렇게 생겼어요. 왜냐면 오래되니까 비가 많이 오면 옆에 막 우리 사람이면 땀띠처럼 막 도배 막 챙겨 몰래 촉촉해. 그럼 어떻게 그런 거 닦아주고 막 그래요? 네, 자주 닦았는데 닦아도 다 곰팡 생겨요. 왜냐면 따뜻 안 와서 그냥 막 닦으니까 우리가 볼 날 못 들으니까 이렇게 곰팡 많이 생겨요. 언제쯤이면 집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을 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집에 와서도 유정 씨는 좀 채 쉬지 못하는데요. 아이들을 확인하고 이번엔 남편 차례입니다. 이쪽 넣고 이것도 넣어야 돼. 점점 더 나빠지는 남편의 시력은 큰 걱정거리인데요. 남편은 나이가 들며 눈이 더욱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때? 좋지? 시원해? 시원해 지금은. 이거는 아침 아침 저녁. 아침 저녁. 이거는 아침 점심 3번.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이제 봄처리가 안 됐기. 봄처리가 되면 괜찮은데 봄처리가 안 됐고 5만 원, 2달치가 5만 원. 많이 걱정해요. 왜냐면 우리 제가 여기는 남편 애들만 없으니까 많이 걱정해요. 약 잘 챙겨 먹어야 돼도 밖에 안 챙겨줘도 바쁘면 오빠 좀 챙겨 먹고. 유정 씨의 소원은 남편이 건강하게 오랫동안 옆에 있는 것. 사춘기가 됐어도 방이 2개뿐이라 같은 방을 쓰는 아이들의 소원도 빨리 이루어주고 싶습니다. 직장에 다니며 되는 대로 부업과 알바를 쉬지 않고 하는데 왜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농장에서 버는 돈 130만 원 정도에 부업으로 30만 원 정도를 더 법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가족 4명의 한 달 생활비가 3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 신발 하나 사주기도 빠듯합니다. 승민씨도 많이 달아주네. 오빠 신발이 다 들어주네. 사줘야겠다 승민이. 2년째 신고 있는 아들의 하나뿐인 운동화인데 이렇게 해진 걸 몰랐습니다. 비라도 오면 큰일인데요. 운동화를 사주기 위해서라도 유정 씨는 쉴 수가 없습니다. 창고 한켠에 마련한 작업실인데요. 캄보디아에서 배운 실력을 살려 알바로 옷 수선을 합니다. 지인이 미싱을 안 쓴다고 해 싼 값에 인수했죠. 달걀과 마찬가지로 화순내 살고 있는 이주민들이 고객인데요. 수선할 게 있다고 연락이 오면 직접 가지러 가고 또 가져다 줍니다. 저 캄보디아에서 공장 만들어 옷이 배워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학원도 다녔고 제 꿈은 옷 디자인. 좀 속상해요. 저도 학원 다녀면 좋겠는데 근데 못 다녀니까. 못 다니는 게 제가 만약에 학원 다녀면 제가 먹고 사는 게 좀 복잡해서 언제쯤은 잘 몰라요. 이루고 싶은 꿈이 간절하지만 당장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 앞에 꿈은 사치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복잡한 마음을 누가 알까요? 다음 날 아침 복잡한 마음을 털어내고 또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유정 씨. 모아둔 소주병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뭐 하시게요?
아, 팔아요. 갖다 팔아요. 소매도 많이 갖다 주고 제가 저기 쓰레기장 버리는 거 한번 치우고 또 동네 아저씨들과 갖다 줘요. 동네에서도 어렵게 사는 유정 씨네 사정을 알고 십시일반 도와주니 감사할 뿐이죠. 안 무거워요? 한 병에 겨우 100원이지만 한 푼이 아쉬운 유정 씨에겐 천군만마입니다. 안 들어줄게. 모은 대로 다 가져다 팔면 좋겠는데 공병도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트에서 매일 받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한 번에 최대 30병까지만 팔 수 있다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얼마 받았어요? 3,000원이요. 예, 제가 이렇게 평이 팔아서 애기 과자값 있잖아요. 그런 거 애기 간식 살 수 있어서 좋아요. 그 시각 남편은 그동안 미뤄오던 안과에 들렸습니다. 병원에 오면 맨 먼저 하는 게 시력 검사인데요. 지금 아프셨잖아요? 거기는 3, 지금요? 7, 8. 깜빡깜빡 해보시고 혹시 지금은 알아보시겠어요? 잘안 보여요. 반대쪽도 검사할 차례. 숫자 무슨 숫자 같은 거세요? 잘안 보여요. 지금 제 손가락은 보이실까요? 사람은 신경이 없고 그렇지. 우리가 그 때문에 숫자 손가락 이렇게 펴고 있어요. 안 보여요? 잘안 보여요. 두 개. 지금은요? 남편의 눈 상태가 생각보다 많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좀 늦으셨네요. 한 달. 네, 좀 늦었어요. 지금 약은 다 쓰셨죠? 네. 매일 넣어야 하는 안약이 떨어졌는데도 남편은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데요. 네, 아버님 보이는 건 좀 어떠세요? 계속 좀 덜 보이세요? 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때 혹시 방사선 거기 신경과 가보시라고 혹시 갔다 오셨어요? 못 갔어요. 못 가셨어요? 시신경이 많이 지금 손상이 돼 있어서 그 뇌 쪽에 문제가 혹시 없는지 신경과 한번 검사해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볼 때는 네. 문 놔두는 금방 잊어먹어요. 아, 뇌 쪽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신경과 검사 한번 좀 해보시는 게 좋으니까. 그런 생각했는데 잊어먹어요. 까먹었어요. 그때 의뢰서 제가 드렸던가요? 네, 줬는데 아, 예, 오래돼갖고 이제 예. 그러면 다음 주나 가든가 한번 해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그래서 다시 드릴게요. 그거 가지시고 꼭 가셔서 진료를 한 번 더 보세요. 저는 뽑아드릴게요, 다시. 그러시고. 눈뿐만 아니라 뇌 문제일 수도 있다니 사실이라면 더욱 큰일인데요. 오른쪽은 이미 좀 거의 손가락 이제 움직이는 정도만 보이는 상태고 왼쪽은 한 0.2, 0.1 정도 나오는 상태인데 사람 얼굴 형체 정도만 알 수 있는 좀 많이 불편하시죠. 이제 그것도 거의 뭐 정상적인 시력은 아니죠. 네, 근데 그것까지 또 혹시 진행이 되는 거라면 어떤 병이냐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면 조금 안 좋을 수 있죠. 실명까지도 갈 수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뇌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검사가 필요해요, 지금은요. 네. 알고 있었지만 충격적인 결과엔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걱정되는 건 아내. 진료비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난감한데요. 대학교 가면 이제 엑스레이 찍으면 한 70만 원 나올 것 같은데요. 내가 병원비 능력이 되면은 가져만은 그것도 아니고 오늘만 이렇게 100만 원 갑자기 내라고 낼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게 가라겠는데 이 앞에 가라겠는데 못 갔어요. 이걸 이제 일 핑계 대고 못 갔다 앞에서 못 갔다고 했는데 가고는 싶으지만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번에도 그냥 좀 기다려 못 보셔. 갈 것 같아요 이거는. 당장은 큰 병원에 가는 대신 약에 의존하는 수밖에요. 잘 안 보이는 불편함은 낯선 시내에 나왔을 때 가장 큽니다. 차들은 오가는데 뿌옇게만 보이니 불안한데요. 잠깐 봤을 땐 안 보였는데 갑자기 차가 나타난 적도 여러 차례. 그래서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 리 없는 유정 씨는 신발 가게에 들렀습니다. 자신한테는 핸드백 하나도 아끼지만 아이들한테만큼은 예외인데요. 10만 9천. 그런데 신발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도 7만 9천 원. 아들 신발 사주고 싶었는데 가격이 너무 좀 비싸서 좀 못한대요. 또 한 번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다 비싸. 많은 거 있는데 좀 가격이 좀 부담해서 못 살 것 같아. 속상하죠. 못 사주니까 그냥. 한 달 생활비 30만 원으론 언감생심. 그걸 알면서도 유정 씨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유정 씨 마음처럼 잔뜩 흐린 날씨. 병원을 나선 남편은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일을 하러 나왔습니다. 어려서부터 농사를 지어온 남편은 최근에 면에서 하는 공공근로 일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도로에 쓰레기를 줍거나 풀을 뽑고 현수막을 제거하는 간단한 일입니다. 몇 년간은 벌긴 벌었어요. 벌었는지 이제 몸에 안 좋다 보니까 못 벌고 몇 년간 못 벌고 지금은 이제 여기만 너무 고생이 많으니까 내가 그래서 좀이나 버티면 될까 해서 그래서 일을 한 거예요. 흐릿한 눈 탓에 대충 감으로 어림잡아 낫지를 합니다. 간단한 일이지만 같은 자세로 쪼그려 앉아 일하다 보니 금세 몸에 무리가 오는데요. 힘들더라. 낫지는 것이 여기는 있는데 조금 힘드네요. 요거랑 당겨서 일을 할 때. 이렇게 지금 낫지라고 하는 거 좀 위험하진 않으세요? 이제 어렸을 때 많이 해놔서. 익숙해져서. 네. 낫지 처음부터 안 했다고 보면 이 어렸을 때 해놔서. 그런데 눈이 더 보이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남편의 약을 챙기는 유정 씨. 건강만 괜찮다면 형편도 곧 나아질 겁니다. 남편 약이에요. 당뇨도 있고 혈압약도 있어서 약이 겁나 많아요. 약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아프니까.
남편은 유정 씨를 제대로 못 보는데요. 병원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 의사가 그래 머리 쪽을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라고. 머리에서 빗대가 실주 같은 것이 막히게 갖고 있으면 눈으로 영향이 간다고 그래. 그래서 그런가 전대병원을 가갖고 뇌를 한번 찍어보래. 근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간 것이 아닐 것 같아. 내 앞에도 한번 가라고 했는데 안 갔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게미. 그래서 나한테 말 안 했어. 좀 말해봤자 뭐 거시가 없을게 말을 안 했지. 근데 오늘 또 안과에 갈게 갔다 왔냐고 물어보더만. 그래서 이제 안 갔다겠지. 못 갔다겠지. 그래도 나한테 말해야지. 가져오니까 왜 말 안 했어? 그거 말 안 한 것에 진짜 부담감게 안 했지. 돈도 없는지 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고. 그래서 이제 말도 안 했고. 남편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유정 씨는 서운함이 큰데요. 그러면 앞으로 혼자 쭉 먹어야 나한테 말 안 하고 애들랑. 그때는 많이 아프면 이제 이야기를 해봤지. 아빠 말해야지. 아빠는 말해야지. 나도 알아야지. 걔 혼자만 꽁꽁 숨어는 거 말고. 속상은 좀 말도 안 하니까 그냥 자기 혼자만 숨는 게. 아프면 말하는데 말 안 하니까. 아무래도 돈 없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함께 나누는 게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유정 씨만의 생각이었던 걸까요? 복잡했던 마음으로 어지러운 밤을 보내고 유정 씨가 또 집을 나섭니다. 어제 얘기를 듣고 혼자 보낼 수 없어서 오늘은 남편의 농사일을 거들기로 했는데요. 마을 어귀에 남편이 공공 근로하는 틈틈이 농사를 짓는 하우스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먹을 수박이며 토마토도 심었는데요. 주 작물은 고추입니다. 다른 사람의 땅을 얻어 대신 짓는 농사라 수확물의 절반 가까이를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를 갖습니다. 어려서부터 남편은 농사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요. 하지만 눈 때문에 그것도 어렵게 됐습니다. 빨간 애 이거 있는 따야 되는데 작년에 노고대 갖고 땄어요. 따다 보면 좀 10%는 따죠. 그게 또 그러면 이제 아내 몫이 되겠네. 그 따는 것도. 야, 그러긴 그렇지. 갈수록 아내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함만 느는데요. 어젯밤 유정 씨는 또 한 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도 그래야 돼요. 남편이 일 안 나가니까 제가 안 벌면 더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내가 좀 참다 벌겠다 그래. 남편이 건강할 수만 있다면 유정 씨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남편과 함께 농사지을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쏟아붓는 돈은 많은데 수입은 들쑥날쑥했죠. 그마저도 몇 개월이 지나 수확을 해야 들어오니 매달 나가는 생활비에 늘 허덕였습니다. 수확하면 얼마 정도 수익이 생겨요? 얼마 생긴다고 보장이 있더라.
보이세요? 여기서는 돈이 얼마 나온다고 보장이 없어요. 팍팍해. 시골에서 사는 거지. 근데 해서 손 놓고 넣을 수가 없잖아요. 끝까지 농사를 고집하는 남편을 대신해 유정 씨가 직장에 나갔던 건데요. 고생한다고 좀 얘기해 준 적 있어요? 그런 거 별로 없죠. 왜 못해요, 아버지? 쑥스럽게 못하죠. 쑥스러워서. 말 한 말인데 그것이 습관이 안 되는 게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서운했던 마음이 좀 풀리는 걸까요? 유정 씨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솔직함이 아니던가요? 그동안 위한다면서 말하지 않아 오히려 유정 씨를 서운하게 했던 남편이 가족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밖에서 먹는 빵 맛은 꿀맛인데요. 오빠 맛이 어때? 맛이야? 맛있어? 선배는? 기분이 좋은 아내를 위해 용기도 내봅니다. 내가 돈도 못 주고 고생만 시게 했고 미안하고 응? 앞으로 잘 살아볼게. 응? 좀 힘들더라도 그래. 어때? 알았어. 남편이 일해 받은 돈입니다. 돈이라고. 깎아낼게. 혼자 무거운 짐을 져온 아내에게 보답이 좀 됐을까요? 오케이, 우리 앞으로 잘 살자. 아빠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박수. 유정 씨의 코리안 드림을 응원하겠습니다. 받았어요. 좀 배고파도 엄마랑 같이 먹는 게 좋아요. 우리치. 고기. 우리치.